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7시 3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생긴 우리 박찬희 기자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신 기자, 더 잘생긴 신 기자 돌아왔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손가락이 아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손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분들 거짓말 아니라는 거를. 잠깐 골절을 했는데. 네, 지금 일을 할 만하지요. 예. 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지금 다행히 코스피는 지난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올 들어서는 여전히 저조합니다만 중국도 저조하고 한국도 저조하고 다른 나라 시장들은 계속 오르고 있죠. 어쨌든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할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증권업계는 지금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계 주요국 경기나 이 경제 전망들 조금씩 수정되는 것들 보면은 그래도 차익 실현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 관측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코스피 이 예측 밴드 상단을 2,810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800 넘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온 것이죠. 2,748인가 그랬죠? 맞습니다. 금요일에. 네. 2,750선 잠깐 넘기도 했었죠. 지난주에 이게 이 2년 만에 박스피 상단을 뚫은 것이기도 한데 이 지난주에 FOMC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3번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희망을 줬고 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던 미국의 반도체 업체죠. 이 마이크론의 이 실적 전망 이런 것들도 국내 반도체 기업 또 가전 쪽에 큰 희망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주요국 경기가 예상보다 상승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OECD 선행지수 보면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점과 연결해서 코스피의 이 기업 이익들 컨센서스가 한 달 전보다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3.5% 정도 높아진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만에 박스피 상단을 이제 지난주에 돌파한 상황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나 특히 뭐 IT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서는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컨센서스 측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다만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도 우리 증시가 깊은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고 네, 큰 조정은 안 받을 거다. 예. 있더라도 큰 조정은 안 받을 거다라는 것이고 DB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월가의 오랜 격언입니다. 걱정의 벽을 타고 걱정스럽지만 계속 뭐 올라간다 뭐 이런 거죠. 월러브 워리. 역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정책 발표라든지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어떻게 됩니까? 경제 지표나 이 정책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아마 주중에 나올 내수 투자 활성화, 내수 부양책이 어느 수준에서 나올까인 겁니다. 26일에 이 지역 투자 펀드 활성화 이야기 이 출범식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이 기업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향이 아마 비상경제장관 회의와 맞물려 나올 예정이고요. 28일 요게 조금 중요해 보이네요.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나올 이 내수 부양책 키워드가 지역, 건설, 기업 투자 이렇게 세 부분이 될 거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 건설 관련해서 투자 심리에 어떤 수준의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게 하나의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으로 시각을 넓혀보면은 26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3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이 2달 만에 좀 내려올지 또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좀 읽어낼 부분이 있을지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건설 쪽 어떤 투자 분위기,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어떤 주요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종목 관련 이벤트들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학회, 이 컨퍼런스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 관련주, 개별주 움직일 가능성 봐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5일, 26일 양일간 이 미국의 워싱턴에서 타우 컨퍼런스라고 해서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후원하는 이 학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이 치매, 알츠하이머고요. 여기서 국내 기업 NK맥스의 관계사, 이 우리 기업인데 나스닥에 상장했죠. 이 NK젠 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신약이
치매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 따라서 투심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거리량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이 NK맥스라는 데는 NK 세포를 이용한 면역 세포 이 관련 항암 치료제라든가 이거 세포 치료제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한 주 미뤘어요. 그래서 이 지속 경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주가가 살짝 조금 걱정스럽네요. 걱정스러운 그때 기업이 내야죠. 낼 거는. 같이 봐야 된다는 점을 좀 확인하셔야겠고 또 우리 시간 26일에는 mem콘이라고 해서요. 이 반도체 학회죠? 맞습니다.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학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이 HBM과 CXL 이 청사진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 HBM에 이을 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죠. CXL의 올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수준으로 나올지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 네오셈이나 이 QRT와 같은 CXL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AACR이라고 암호학 관련 학회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다.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 상장도 맞습니다. 이번 주에 있죠. 코스닥 상장하는 기업도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 조금 더 드리면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 저희가 이제 60억 달러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번 보도가 주에 아마 나오더라고요. 규모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받아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바이든 좀 더 줬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 읽어보신 분들 이렇게 큰 이슈, 일면 톱으로 이제 나온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영풍과 고려 아이언이 75년 만에 이제 빠이빠이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단 말이죠. 약간 예견되기도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까? 저희가 앞서서 뭐 주주총회 앞서서 뭐 짚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75년간의 이 동업이 깨졌다는 거는 개별 종목 흐름 영향뿐 아니라 이 산업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려아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오너인 이 최창근 명예회장 일가가 한 32%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동업 관계에 있던 영풍이 33% 정도 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영풍이 고려아연의 배당 확대 더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영권 분쟁들이 있어 왔는데 고려아연이 이번에 영풍을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규정을 하고 최대 주주인데 예. 동반자가 아니다. 경쟁자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설인상사라고 비철금속 유통을 이제 전담하는 핵심 계열사인데 고려아연이 이게 여기가 좀 재밌는 게 지분 3분의 2를 고려아연이 들고 있는데 경영은 영풍 쪽이 해왔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게 불씨가 됐던 거죠. 복잡하네요. 예. 복잡한데 이 지분이 이제 66.7% 정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경쟁 관계가 됐으니 아예 경영권도 영풍에 주지 않고 고려아연이 가져오겠다, 임시주총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 간 있었던 동업 관계라든가 인력 교류 프로그램, 뭐 정보 프로그램 이런 거 전부 다 교류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경영권 이슈 뭐 국내 기업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보면은 지난주 추천한 거 보니까 굉장히 뭐 재밌더라고요. 거기 이제 신동국 그 한양정밀 회장이 결국 그 한미사이언스의 그 현재 그 장남과 그 손을 들어주고 상남인가 막내 손을 들어준다. 뭐 이러면서 이번 28일 주총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풍하고 고려아연도 결과적으로 지금 깨지게 됐단 말이죠.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오너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을 영풍이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영풍이 이제 고려아연의 이 배당 확대를 좀 주장하기도 했었고 사업과 무관한 사모펀드에 이 최씨 일가가 그러니까 고려아연 오너 일가가 수천억 원 투자해가지고 손실냈다 이러면서 이제 오너를 정조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동업 과정에서 이 고려아연은 이런 잡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영풍이 자사한테 유리한 계약들을 많이 몰아줬고 상대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마진율 안 남는 계약을 고려아연에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이번 차에 뭐 내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영풍은 이거 사실무근이다 라면서 맞서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수면 아래에 있었던 내용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의 불씨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고려아연하고 영풍하고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뭐 고려아연은 한 10년 정도 계속 계속 오르지는 못해도 횡보 정도는 했는데 영풍은 너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 실적의 차이가 컸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결별, 아까 이제 신 기자도 얘기했듯이 우리 산업군에 영향도 끼칠 거고 개별 종목의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산업 쪽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비철금속 이것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재련에서는 뭐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긴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산업에서는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LG화학이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앞으로 이 그런 맥락을 통해서 고려아연이 아예 영풍과 결별을 해서 배당 확대가 아닌 2차 전지 사업 더 투자할 가능성, 이거 하나 살펴볼 부분이고요. 또 하나, 고려아연의 설인 상사 지배권 탈환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주가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선 당장 영풍에 큰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원료금의 협상력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여전히 고려아연의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이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반격에 나설지, 이런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투자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결말을 낼지 뭐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고려아연이 뭐 우호 지분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영풍에는 부정적인 영향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신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